국회가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경, 개헌, 남북 정상회담 등 현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네 번째 교섭단체 평화정의 모임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네, 바른미래당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에 여야 대진표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 유용화 초빙 교수, 건국대 장성호 행정대학원장과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네. 유 교수님, 네. 서울시장 선거가 상당히 좀 재밌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예.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이 일단 출마를 기정사실화했고 네. 공식화했고 좀 김문수 지사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의 뭐 확정, 예. 아직 확정은 안 됐나요? 거의 확정된 것처럼 공식적이진 얘기한- 않은데 네. 뭐 거의 사실상 지금 확정이 된 분위기죠. 네. 어떻게 그러면 될것 이제 민주당에서 경선을 해서 이제 세 분 중에 한 분이 뽑힐 예. 테고요.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은 아무래도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유력하게 후보 공천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당에서 계속해서 지금 안 한다고 계속 그랬는데 이석연 법제처장이라든가 뭐 김교수라든가 김교수도, 김병준 교수라든가 근데 이제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제 김문수 전 지사에게 가서 3파전이 될 확률이 커진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오늘 이제 한다 그랬죠. 예. 그렇게 되면은 왜 이게 선거구도에 영향이 커지나 하면은 그것은 안철수 전 대표는 대선 후보급 아니겠습니까? 네. 대중적 인지도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득표를 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그 한국당의 약세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선거 구도가 짜질 때 과연 이제 뭐 한국당이 갖고 있는 합리적 보수층이라든가 지금 많이 이탈했지만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표를 안철수 전 대표가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은 네. 사실상의 민주당 후보의 1대1 구도가 되는 것이 아니냐.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오늘 과거의 진보적인 그 스텝을 상당히 오래전에 밟았습니다만 뭐 이번에 태극기 집회라든가 그 관련이라든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한 헌법재판관을 네. 파면해야 된다 이런 기대인데 이 탄핵 프레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상당히 선거 구도의 서울시장 판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후보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이 안철수 후보가 나오는 게 이 민주당 판세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정치는 뭐 결국은 구도 싸움이기 때문에 네. 안철수가 과거에는 민주당과 같은 해서 여러 가지 뭐 핵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지지층 일정 부분 잠식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우상호 의원이라든가 박원순 시장과 지금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박영선 의원하고 이렇게 3파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현재 어떤 박원순 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 안철수 의원을 끌어들여서 네. 박원순 시장은 안철수 의원이 아름다운 양보를 통해서 시장을 만들어준 사람이다. 이런 것을 부각하면서 네. 어떤 자체적인 경쟁력은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지금 1위의 후보를 지금 상당히 끌어내릴 그런 내부적인 어떤 선거 전략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안철수 위원장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크고 예.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안철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바른민주당을 만든 것도 마찬가지로 예. 3년 뒤에 있을 대선을 겨냥한 안철수 프로젝트. 그래서 대선에 나오기 위해서는 마지막 지금 현재의 구도를 보면은 보수와 진보 양강 구도로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나중에 정당이 없으면 그러면 나중에 보수 단일화에 나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서 혹시 낙마를 떨어진다가 패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바른미래당의 어떤 국민적 지지도와 인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키워놓을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2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어떤 정치적인 실적을 거두면 네. 대선에 직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도로서 지금 안철수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는 정치적인 복선이 여러 갈래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역시 그 마음의 빚이라는 정치적 빚이라는 그 부분이 가장 좀 걸림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에게는 좀 그렇죠. 그게 예. 왜 무서우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박영선이라든가 우상호 후보가 그걸 왜 이용하냐 하면 예. 밑바닥 정서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본인들끼리는 그런 얘기 잘 안 하겠죠. 그러나 예를 들면
이번에 3선 도전하는데 예.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양보해서 당신 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번에 2번 했으니까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밑바닥으로 파고들면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래서 아주 치열한, 지금 예. 박원순 시장이 워낙 높지 예. 않습니까? 치열한 선거판이 될 확률이기 때문에 이제 우상호 후보라든가 아니면은 박영순 후보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공세를 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러나 이제 박원순 시장 입장에 봤을 때는 그 5% 양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후보는, 시장은 서울 시민들이 뽑는 것이지 누가 예. 누구를 양보한 데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유권자의 어떤 표 자체의 권리를 훼손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박영선이나 우상호 후보에 비해서 내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예. 그리고 안철수라는 사람이 이런 대선 후보급이라 그러면 나도 대선 후보급 아니었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 근데 지금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안철수, 그러니까 그 민주당 내 경선을 하면서 이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안철수라는 사람을 좀 띄워주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게요, 역으로. 예.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통합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호남의 유권자들은 한 20% 이상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호남으로부터 상당히 예를 들면 그 이미지라든가 지지를 약화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여론조사하게 되면 박원순 시장에 비해서 형평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박영선, 우상호 후보가 박원순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약화에 대한 정략적 공세하면서 안철수라는 사람을 활용하니까 5% 양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그냥 타겟이 되어버리는 예. 상당히 강력한 후보로, 아직 여론조사는 안 그런데 예. 이런 식의 어떤 이런 정치적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더 지켜봐야겠지만 서울시장 선거는 하여튼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흥미진진한 판으로 갈 것 같아요. 네. 뭐 이것이 상당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수성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의 기본 표가 저는 한 35% 정도 된다고 예. 봤을 때 나중에 60%를 가지고 지금 나눠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안철수 후보와 한국당 후보가 나중에 마지막에 후보 단일화가 예. 이루어지면 막판에 엄청나게 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미리 군불대기에서 견제 심리가 발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은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층이 지금 안심하고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선거가 대세고 너무 싱겁게 끝난다면 적극적인 지지층이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차례로 이런 어떤 경고음을 내부적으로 발동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가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네. 차츰 마지막에 가면은 선거 판세가 뒤집을 수 있다. 이런 경고음을 지금 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 교수님께서 네. 조금 전에 좀 짚어주신 부분 중에 네. 지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위원장을 상당히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두 사람 간의 이런 뭐 설정까지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약간의 갈등 관계, 이게 안철수 위원장을 도와주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상호 의원도 그로 인해서 좀 득을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득을 보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여론조사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하여튼 현재의 당내 경선의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우상호 후보가 3등을 달리고 있는 게 사실인 예.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자기의 체급을 상당히 올려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당내에 있는 박원순 시장과의 대립각 문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를 갖고서 지금 예. 박원순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는데, 우상호 후보는 다른 당에 있는 후보를 해서 나도 내가 결국은 예를 박원순 시장이 후보가 되면은 5% 양보 때문에 적극적 공세를 못할 것이고 상당히 위험에 처할 요소가 있다. 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안철수 후보를 우리 민주당과 대립되는 예. 후보로서 공격할 수 있고 민주당의 지지표하고 진보진표를 결집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리고 이제 아마 그런 부분도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물론 지지율이 상당히 낮고 여러 가지, 과거의 안철수는 아니죠, 현재. 네. 많이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력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이제 좀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오르게 되면은 이 정체가 불분명한 측면도 없잖아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과거에 민주당에 있었고 예. 네. 그리고 뭐 칼라가 상당히 극우도 아니고 김문수 후보 같은 만약에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당히 너무나 오른쪽으로 좀 가 있기 때문에 이 서울 시민들은 상당히 너무나 오른쪽 가 있는 사람들보다도 중도적 성향을 아마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단 말이죠. 네. 과거에 그렇게 시장된 사람들이 많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자꾸만 부상하게 되면은 이 굉장히 선거 구도가 이상해지는 거죠. 이거 사전에 차단한 측면도 있는 것이죠. 당시 이러한 거짓말도 했고 왔다 갔다 했고 네. 정치적 신념이라든가 양심이 없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근데 과연 박원순 시장이 후보가 됐을 때 그렇게 공격할 수 있겠느냐. 양보론에 휩싸여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박 시장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양보는 무슨 양보냐. 서울 시민들이 뽑는 것인데 왜 그걸 갖고 공학적으로 판단하냐. 이렇게 좀 되받아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 서울시장 본선 이야기도 해보면요. 지금 3파전이 거의 예상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1여 2야 체제로 선거를 치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야 두 당이 막판에 단일화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좀 어떻게 판세 예상하십니까?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슈 그리고 인물과 구도입니다. 예. 현재 이슈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후광 효과를 민주당이 그대로 고스란히 안아서 50% 이상을 지금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는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 대통령 구속 예. 여러 가지 지금 기울어진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치러지면은 현재 여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선거가 이번 예. 지방선거인데 이것을 야당에서는 이것을 또 뒤집을 만한 어떤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야권의 무기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정말 뛰어난 어떤 쇄신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진 그리고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우는 방법. 그러나 야권은 전통적으로 보면은 여당에 비해서 인물이 오지 않는 그런 네. 경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대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드보이들이 기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네.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과거에 야당했을 때도 여러 가지 야권 연대 통합을 통해서 이것을 통합의 신뢰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서 1대1 구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한국당도 그렇고 안철수 위원장도 그렇고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선거는 여러 가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기고 봐야 된다는 것이 절체절명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막판에 이번에 야권 단일화를 함으로써 나중에 대선 때 보수 단일화를 갈 수 있다는 그런 예비적 실험 성격의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것이 처음에 한다고 했으면 유권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내부적인 갈등도 있고 그래야만이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 국민들 중도 표심이 관심 갖고 저런 어떤 정치 방정식도 나오겠구나 이런 호기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나중에 군부를 떼면서 국민적 관심을 하고 마지막에 야권 단일화를 해서 여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선거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기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야권 단일화는 이제 한국당에서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서울시장 구도,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장 구도에서는 만약 안철수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지사하고 단일을 한다. 예. 그럼 거의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끝나는 선거로 가는 스스로 자책골을 넣는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탄핵을 찬성한 당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당에. 그리고 이제 김문수 전 대표가 그러한 성향을 계속해서 태극 집회에서 보였고 상당히 너무나 오른쪽으로 가 있는. 과거에는 좀 왼쪽에 있었는데 논무하고 좌파였는데 이런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무래도 같이 간다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스스로 표를 깎아먹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서울시에 있는 뭐 중도 보수라든가 합리적 보수라든가 좀 우익 보수 세력들을 스스로 안 있어도 그냥 끌어안을 수 있는데 그건 결국 자살골을 맞기 때문에 저는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자기가 한 말도 있기 때문에 정체성, 바른미래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거든요. 네. 그거는. 그리고 이제 역대 지방선거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 지지율과 상당히
집권 여당의 후보들이 상관적 함수 관계를 이루어왔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경우에는 DJ가 집권한 다음에 4개월 뒤에 지방선거가 열렸는데 그때는 당시에 민주당이 새정치국민회의죠 압승을 했었답니다. 네. 그러나 다른 예를 들면 YS나 뭐 이명박, 박근혜 또 DJ의 집권 말기 이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집권 여당들이 지방선거에서 다 패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거 이거는 뭐 오늘도 보니까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네, 높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예를 들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아직 70일이나 남았으니까 예. 뭐 그 지지율이라는 것이 여론이라는 것은 등락을 또 선거 때 가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아직 변수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이 역대 지방선거의 이 대통령 지지율과 그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현재 민주당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서울시장은 또 하나 좀 다른 특색이 있는 게 네. 뭐 기억해 보면 조순, 고건, 그 다음에 오세훈, 예. 이명박, 그 다음에 박원순 아니었습니까? 이 정치적 직접 행위를 했던 사람들하고 좀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특히 조선 고군 시장 같은 경우는 정치권하고 가까이 있지 않았고요. 또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정치를 그만뒀다가 한 거고. 이명박 전 시장도 예를 들면 미국 갔다가 예. 정치권에서 직접 들어온 사람들은 아닌 그 당시에 패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상당히 이러한 서울시의 행정 문제라든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삶의 질이라는 문제라든가 서울시를 해결할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활용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엔 뭐 정치인들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정치적 컬러가 너무 강하면은 서울 시민들은 좀 거부감을 느끼는 역대 선거를 봤을 때 그런 특색이 있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교수님 올드보이의 귀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아까 한국당 얘기하시는데 지금 경남지사가 조금 박빙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좀 있습니다. 김태호 전 지사가 출마를 하게 되고 김경수 의원이 나오게 되면 6년 만에 이게 지금 미터 매치가 되는 거죠. 네. 그때도 상당히 좀 박빙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물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 민주당이 우세적인 상황에서 가는 것은 확실하다. 예. 그러나 PK 지역 같은 건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의 핵심 본거지 아니었습니까? 네. 아무리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켜 줬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보수 정당의 실패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은 심판을 했다 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이제는 원래 어떤 본령대로 보수 정당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뭐 김경수 의원이 경쟁력이 상당히 강하고 예. 그렇지만 과거의 선거를 보면은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번 물론 지금 뭐 현재 선거를 치른다면 예. 저는 뭐 민주당 후보가 이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앞으로 선거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선거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거 봤을 때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이런 것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 예. 이것이 이제 여론에 이제 반영됐고 이것이 결국은 투표율이라든가 투표 지지율에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 물론 김태호 지사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총리 내정을 받았다가 그렇죠. 도덕성 문제 말바꾸기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의 말바꾸기로 그런 타격도 좀 있고 이런 좀 것들이 받았죠. 예. 이런 상처들이 그 PK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여론적인 예.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직전에 홍준표 경남지사 후보자가 여기에서 중간에 중도 사퇴했다는 예. 이런 어떤 도민들의 부정적 여론 이런 것들도 김태호 지사 후보가 나온다면 예.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박빙으로 때문에 좀 갈 수 있다고 저는 뭐 보십니까? 박빙으로 끝까지 가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경남지사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같은 거 서울하고 지금 경기지사 선거에서 한국당이 크게 지금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 실제로. 그러면 만약 한국당이 수도권에서 지금 여론조사대로 예.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뭐 대구 경북이야 이제 실제로 아무래도 자기 지역 예. 주위의 탑하시니까 한국당 후보가 될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경남마저 만약에 뺏긴다 그러면은 저는 한국당의 이 정치적 존재 자체가 굉장히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굉장한 타격이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의원들이 안 한다 그러니까 이주영 의원이나 중진 의원들이 김태호라도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김태호 전 지사도 지사를 2번이나 했었고요. 예. 과거에 이제 총리 때 자진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단 말이죠. 박연차 게이트 사건, 박연차를 만났냐 안 만나는데 찍은 사진이 나와버리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김경수 이제 의원은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아닙니까? 예.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경남지사 선거는 현재 정부와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 부산이고요. 예. 그리고 과거의 홍준표 대표, 과거의 여권, 구여권과의 일대 격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경남지사를 선거를 승리한다 그러면 굉장한 발판이 마련되는 예. 것이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적 발판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당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으로 갈 수가 있다. 경남지사를 뺏겨버리면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한국당 입장에서 이제 총력을 다할 거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 유용화 초빙 교수, 건국대 장성호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